네, 안녕하십니까. 우리 리뷰 테스트 18회 1번 문제 보시면 LC 진동 문제고요. 그래서 이제 핵심은 요 축전기하고 코일의 상호작용에 의해 가지고 그때 회로에 흐르는 주파수가 공진 주파수 2파이 루트 LC분의 1이다. 그러니까 여기로부터 일단 주기는 2파이 루트 LC가 되겠죠. 주기의 역수가 진동수가 될 거기 때문에. 자, 근데 이때 문제의 질문이 완전히 충전시킨 다음에 코일에다가 이제 스위치 연결해 가지고 코일을 통과하는 전류가 처음으로 최대가 되는 거, 그때까지 걸린 시간을 질문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요게 결국에는 주기에 대해서 얼만큼인지, 그래서 그 교재나 강의에 그 순서에 대한 거를 학습을 하지 않으면은 쉽게 떠오르지는 않을 수 있죠. 그래서 이제 회로에 흐르는 전류 시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은 이렇게 될 거고요. 그쵸? 교류가 흐르니까 여기가 주기니까 최대가 흐를 때, 처음으로 최대가 흐를 때는 4분의 1주기이다. 그래서 2분의 파이 루트 LC, 이렇게 4번 골라주시면 되겠네요. 자, 바로 2번 문제로 넘어갈게요. 자, 일단 이제 가 같은 경우에는 위치에 대해 가지고 변이를 표현을 했고, 그러니까 바로 읽을 수 있는 게 파장과 진폭, 바로 읽을 수 있겠고, 그 다음 나 같은 경우에는 시간에 대해서 변이를 표시를 했기 때문에 따라서 바로 읽을 수 있는 게 주기와 역시 진폭, 이렇게 읽을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일단 파장 먼저 보시게 되면은 한번 반복하는데 걸리는 진행 방향으로의 길이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8m가 될 거고요. 주기 같은 경우에는 뭐 단순하게 한번 반복하는데 걸리는 시간 해서 0.2초가 되겠죠. 진폭 같은 경우는 뭐 가자료를 보던 나자료를 보던 진동 중심으로부터 변이의 최대값, 그러니까 한 칸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따라서 진폭은 어느 쪽을 봐도 각각 1이 되죠. 자, 그럼 요걸 가지고 이제 기억, 니은, 디귿을 해결을 하는 건데요. 자, 먼저 기억번 파동의 전파 속력 질문했네요. 따라서 파동의 전파 속력은 진동수 곱하기 파장 또는 주기분의 파장. 그럼 내가 주기도 알고 있고 파장도 알고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40m/s다 골라주실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니은번, 나는 전 P의 변이냐, P하고 Q 중에 하나라고 그랬는데 지금 최초 시간 최초에 대해서 일단 플러스 y 방향으로 진동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y로 진동을 하거든요. 자, 근데 지금 문제에서 얘가 오른쪽으로 진행을 할 거야 라고 했기 때문에 P 같은 경우에는 일단 왼쪽에 있는 게 밀려 들어오니까 위로 진동을 먼저 하죠. 근데 Q 같은 경우에는 왼쪽에 있는 게 밀려 들어오게 되면 아래로 진동을 먼저 하게 되죠. 따라서 위로 진동을 먼저 하는 거는 P가 맞네요. 디귿번, 가로부터 0.1초가 지나는 동안 아래 변이의 크기는 0이냐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자, R이라는 건 이제 매질상의 한 지점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자, 이렇게 매질상의 한 지점, 매질 자체는 파동과 같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얘는 제자리에서 진동하는 거죠. 근데 주기가 0.1초, 0.2초라는 걸 우리가 구했기 때문에 한 주기 동안에 한 번 반복하니까 이렇게 원래 위치가 될 거예요. 근데 0.1초라는 거는 반주기니까 이렇게 최하로 내려오는 순간까지가 되겠죠. 그죠? 따라서 변이의 크기는 플러스 1m였다가 마이너스 1m가 됐기 때문에
2m야 라고 해야 되겠죠. 그래서 디귿은 틀렸다. 자, 이렇게 골라줄 수 있겠네요. 자, 3번 문제. 요거 이제 반사도 조금 있고, 그리고 이제 굴절도 조금 있고요. 자, 그러면 기억번을 보시니까 단색광의 속력은 A하고 B하고, 그래서 기억에서 알아보고 싶은 거는 굴절이라는 거는 진행 방향 대비 밀한 매질 쪽으로, 즉 굴절률이 큰 매질 쪽으로, 즉 속력이 느린 매질 쪽으로 일어나는 거죠. 니은도 사실 동일한 걸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진행 방향 대비 분명히 A에서 B로 입사할 때는 A 쪽으로 꺾였기 때문에 굴절률 관계가 A가 B보다 크죠. A가 밀한 매질이에요. 자, 그리고 어차피 니은도 풀어야 되니까 B에서 C로 입사할 때는 진행 방향 대비 C 쪽으로 꺾였기 때문에 B보다는 C가 굴절률이 큰 매질이다. 요렇게 우리가 판단을 할 수가 있죠. 자, 그러면 기억번 A가 B보다 굴절률이 크기 때문에 속력은 B에서가 더 빨라야 되겠죠. 기억은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니은번 파장 같은 경우에 지금 B하고 C 관계는 굴절률이 C가 더 크기 때문에 C에서의 속력이 더 느리죠. 그리고 파동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아이. 파동의 전파 속력은 진동수 곱하기 파장. 즉 파동의 속력하고 파장은 어차피 진동수는 진행 과정에서 안 변하니까 같이 변하겠죠. 그럼 속력이 느리다라는 건 파장이 짧다. 그럼 C에서의 파장이 더 짧아야 된다. 그래서 니은은 맞고요. 그 다음에 디귿번 ABC 지금 비교를 해보자면 일단 A의 굴절률이 B의 굴절률보다는 커요. 그리고 C의 굴절률이 또 B의 굴절률보다는 커요. 그러면 A하고 C하고 중에서 누가 굴절률이 더 클까? 요거죠. 그래서 우리 연습했던 내용 거꾸로도 한번 봐라. 자, 이게 왜 거꾸로 보는 게 바로 가능하냐면 지금 어차피 평면 거울에서 입사각, 반사각은 똑같아야 되니까 그쵸? 그 요각, 요각 같은 각이죠. 근데 여기서의 굴절각이 억각으로 제가 선 두 개로 표현한 거 이렇게 되고요. 또한 여기서의 입사각도 얘하고 또 똑같은 값이 되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요각도를 제가 뭐 알파라고 표현을 하자면 요각도도 알파가 되는 거죠. 그래서 분명히 A에서 B로 굴절이 일어났지만 거꾸로도 한번 보자. 그럼 B에서 A 쪽으로 입사를 시키게 되면 이 경로를 그대로 따라가게 된다. 그럼 따라서 동일한 각도 알파로 입사를 시켰는데 누가 더 많이 꺾였냐면 C에서가 더 많이 꺾였죠. 그쵸? 그럼 굴절률의 차이는 BC 사이가 BA보다 더 커야 된다. 그러니까 B가 일단 굴절률이 가장 작고요. C하고의 굴절 차이가 더 크기 때문에 부등호 관계는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디귿은 정답으로 골라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4번 보시면은 자, 요것도 이제 굴절하고 이제 전반사를 같이 섞어 놓은 건데 자, 먼저 이제 기억번 A의 굴절률은 루트 3이냐 요거 이제 간단하게 스넬의 법칙 굴절 법칙 한 번만 쓰면 되는데 굴절률 구해야 되니까 n1분의 n2 각도 나와 있으니까 사인 굴절각 분의 사인 입사각 요렇게 되죠. 자, 그러면 진행하는 순서에 맞춰 가지고 공기분의 A의 굴절률은 사인 굴절각 30도 분의 사인 입사각 60도 해서 루트 3 기억은 맞고요. 자, 그 다음에 니은번 단색광의 A에서의 파장은 기억 니은 사실상
거의 동일한 걸 질문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요게 람다 2분의 람다 1이니까 똑같이 써버리게 되면 나 구하고 싶고 A에서의 파장, 그리고 공기 중에서의 파장 문제에서 람다라고 났기 때문에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람다 5은 루트 3분의 람다 이렇게 돼야 될 거고, 사실 OX만 판단을 한다면 분명히 A가 미란 매질이기 때문에 따라서 파장은 짧아져야 되겠죠. 근데 오히려 증가했기 때문에 니은은 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디귿번. Q에서 단색광이 전반사할 것이냐. 그러면 전반사를 할 조건은 일단 미란 매질에서 소환 매질로, 요건 만족을 했네요. 굴절률이 큰 A에서 굴절률이 작은 공기 쪽으로 입사를 했으니까. 그리고 입사각이 임계각보다 클 것. 사인을 붙였을 때 사인 입사각이 사인 임계각, 즉 N1분의 N2보다 클 것. 요거죠. 그러면 일단 N1분의 N2라는 건 A의 굴절률 분의 공기의 굴절률, 즉 루트 3분의 1이 됩니다. 그럼 이제 내가 필요한 거는 뭐냐면 요 Q에서의 입사각 세타가 필요한 거예요. 그쵸? 그러면 요때 뭐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 90도라고 되어 있고, 여기도 괜히 각도를 준 게 아니겠죠. 165도라고 되어 있고요. 여기는 90도 마이너스 30도니까 60도가 되겠죠. 그러면 현재 요게 보이실까요? 요거? 요렇게가 오각형. 오각형에 해당이 되고요. 그리고 아마 중학교 때 했을 거예요. 오각형 내각의 합은 540도가 돼야 되거든요. 그쵸? 그래서 540도가 돼야 되니까, 그러면 60도 더하기 165도 더하기 90도 두 개 있으니까 180도 이렇게 되죠. 그러면 165 더하면 5, 4, 345, 60도 더하면은 405도. 그러면 이제 540도가 나와야 되니까, 뭔가 계산이 틀린 것 같습니다. 540, 아유, 왜 헷갈린다. 빼고, 그러면 540에서 165 빼고, 65 빼고, 65가 아니지, 60 빼고, 그리고 180도 빼고, 그러면 이렇게가 240도니까 요거랑 요거랑 먼저 하면 300도, 300도 빼기 165도가 될 거기 때문에 그럼 135도가 되네요. 아이고 힘들다. 그러면 이만큼이 135도가 돼야 되니까, 여기 90도니까 세타는 45도가 되죠. 요거 하나밖에 없네요. 따라서 사인 45도는 루트 2분의 1이니까 분명히 루트 3분의 1보다는 크죠. 그래서 전반사 조건을 만족을 했다. 그래서 D극까지는 골라 주셔야 되겠네요. 자, 마지막 5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자, 요거 이제 도플러 효과도 있고 맥로리 현상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문장 전체적으로 보자니까, 관측자가 요 경찰차로부터 오는 요 음파하고 벽에서 반사돼서 돌아오는 요 음파하고의 맥로리 진동수를 구해줘 라는 내용이 되거든요. 그러면 일단 도플러 효과 써야 되니까
도플러 효과 진동수는 원래 진동수 대비 음파의 속력분의 음파의 속력 플러스 또는 마이너스 음원의 속력 역시 플러스 마이너스 관측자의 속력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F1 같은 경우에는 현재 진동수는 720이라고 드렸고요. 그럼 여기가 음파의 속력을 제가 350으로 놨죠. 350분의 350. 그리고 음원이 즉 경찰차가 운동하는 속력이 뭐 약간 말은 안 되긴 하는데 50m/s야 라고 했는데 멀어지는 효과이기 때문에 전체가 감소하는 효과 플러스 50으로 넣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F2 같은 경우에는 보시게 되면은 벽에서 반사된 게 F2인데 근데 벽이 움직이거나 관찰자가 움직이거나 하지 않기 때문에 벽에 도달하는 진동수가 바로 결국엔 관찰자에 도착하는 진동수가 되겠죠. 그래서 F2 같은 경우에는 720 곱하기 350분의 350 역시 벽 입장에서도 경찰차가 즉 음원이 다가오고 있네요. 그래서 전체가 커지는 효과 마이너스 50이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맥놀이 진동수 구하는 것 자체는 두 음파 진동수의 차이값으로 간단하게 구해주면 되기 때문에 요 계산만 해주면 되는 건데 일단 720은 공통적으로 있을 거고요. 이 부분만 살짝 표현을 하게 되면은 40분의 35 여기도 요것만 살짝 계산하게 되면은 30분의 35 이렇게 되네요. 그럼 뭐 35 일단 아니다 10분의 35를 뺍시다. 그럼 4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1 물론 여기에 절대값일 겁니다. 그쵸? 그러면 요만큼이 12분의 1이 되죠. 그래서 720 곱하기 10분의 35 곱하기 12분의 1 막 숫자가 이쁘지 않네. 10은 일단 하나가 지워지긴 하고요. 얘가 6이니까 그쵸? 그래서 120? 120이 맞나? 잠시만요. 210이 나오죠, 그죠? 제가 처음에 계산할 때 뭔가 착오가 있었나 봐요. 요거는 210으로 바꿔가지고 배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